네, 오늘 시장 정말로 무섭게 빠지고 있는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대원전선도 마이너스 19%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에 박스를 치는 구간이 조금 불안했었는데 이 분봉 흐름상 지금 지켜보시면 오늘 좀 아무래도 그런 패턴이 오전장에 나왔었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대원전선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그 가격선 이탈하는 순간 일단 매도로 대응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의 시가 기준으로 좀 짚어봐 드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챙겨가는 게 좀 꺾인다 하더라도, 이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했었기 때문에 좀 꺾인다 하더라도 일단 매도로 대응을 했었던 대원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냐면은 바로 이 어제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700분 가까이가 시청을 좀 해주셨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9%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윗꼬리를 길게 발생시키면서 이 마이너스 9%대에 가깝게 만약에 종가 마감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그 구간에서는 급하게 이 매도로 대응할 수도 있는 바로 이 대원전선의 현재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어제의 시가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매도에 대한 부분을 대응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오늘 아무래도 폭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매수를 이렇게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대원전선 지금 시장이 하락하면서 투매를 불러오고 있는 구간에서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도로 대응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매도 타점을 영상 보고 잡아가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대응할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대원전선 오늘 굉장히 낙폭과대가 심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정말로 무섭게 올라가는 이런 힘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다시 한번 무섭게 올라가 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폭락이 지금 마이너스 20% 가까이, 아니 이게 종목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 유튜브 영상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추가적인 투매 물량을 쏟아내면서 또 급락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이 수급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해봐드렸던 것은 이 처음에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세가 이렇게 쏟아져 나왔었던, 그러니까 완전히 장 초반에는 살짝 물량을 질러봐주나 싶더니만 쭉 폭락을 유발했었던 그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장 막판으로 지금 치달을수록 이 오후장에 들어갈수록 더 이렇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12시 30분에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오후장까지 해서 계속 이런 흐름만 프로그램이 유지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서의 지지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냐면은 이 60일선에서의 지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죠. 자, 어제 영상에서 아무래도 급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 뭐냐면은, 자, 이 구간에서 아무래도 이 오랫동안의 박스권을 체류하면서 늘어지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5일선을 지켜내봐 줬었던 어제 하루지만 이 윗구간에서 체류가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분봉상 어떤 패턴으로 진행 중에 있는 바로 이 대원전선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여기서는 역회된 숄더를 띄워 놓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 주나 싶더니만, 자,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5분봉상 지금 구간을 지켜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둥근 천장형이 연출이 되고 있었던 대원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는 구간에서 이때 당시에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드렸었던 대원전선이고, 자, 그 이후로 추가적인 폭락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까지 떨어진 관점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원전선이라고 하는 종목 자체에 문제가 생겼냐라고 하면은 그런 것은 전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지금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시장인데, 자, 보시다시피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2%, 13%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자, 분봉상 아직까지 그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에도 계속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당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커까지도 걸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지금 추가적인 이 낙폭이 일단 진정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사실 주도해서 끌고 올라왔었던 시장인 만큼 하이닉스의 지금 컨콜 내용이 터져주면서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 중인데,
마치 쥐어짜듯이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무엇이 바로 이 코스닥 지수부터, 바로 이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정신을 차려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영상 촬영 중에 서킷 브레이커는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코스피 쪽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을 좀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줘야지만이 다시 한번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윗방향으로 방향성을 틀어봐 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 종합 상황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는데, 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를 소액 매수를 진행했었는데 지금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쪽에서는 소액 1,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 선물 쪽에서 상방을 정조준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다시피 선물 순매수는 상방 베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다 더불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풋옵션에서 엄청난 계약을 들고 있었던 이 외국인들이 풋옵션 쪽에서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최근에 모아왔었던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풋옵션 매도는 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하방 베팅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 풋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방 베팅이 아니라 하방 베팅이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이 풋옵션에서 어마무시한 매수 수량을 들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풋옵션 쪽에서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이 외국인들이 쏟아내고 있었던 매도세가 진정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면서, 자, 지금 선물 쪽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땠냐면은, 이렇게 하루 종일 팔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들어서 4시 10분까지 해서 갑자기 선물을 엄청나게 매수를 좀 진행했었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 내일 위클리 만기를 기점으로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빠르게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이 공포가 너무나도 극에 달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내일 시장에서는 빠르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자, 왜 그러냐면은 보시다시피 앞전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락이 연출된 이후로 급반등이 연출되면서 하락했던 구간에 거의 갭 부분까지도 메꿔줬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도 급락이 일어난 이후로 다시 한번 이틀 연속으로 반등을 해줬었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한 달 동안에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었는데, 지금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 175만원에서 178만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전저점 지지선 라인을 갭으로 깨면서 이탈을 했었던 바로 이 하이닉스다 보니까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면서 이 구간까지는 빠르게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진행될 동안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야금야금 무엇이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매수를 들어와주고 있는 중이고, 결과적으로는 대원전선을 지금까지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가둬놓고 컨트롤했었던 그 주체가 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메리츠 쪽이라고 우리가 가장 많은 물량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특히 짚어봐드리면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수급이 변화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이어나가기 이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는 구간에서 먼저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인 물량을 탑승을 해놓고 방향을 윗방향으로 틀어봐 주니까 이 윗단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특히나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퍽하고 줄어들면서 여기 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렸었던 상황이 좀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먼저 매수세가 여기서 쏟아져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주는 기준봉을 출현시켜준 이후로 이 그냥 관성에 의해서 올라갔었던, 개인들의 광기에 의해서 올라갔었던 대원전선인데, 제가 그 이후로 이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고, 이렇게 본전이 오는 구간에서 일단 비중 정리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다가 본전이 오는 구간에서는 일단 비중 정리를 해주면서, 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나 많이 프로그램이 매도세가 쏟아져 나온 그날 이후로, 그러니까 6월 22일 이후로의 수급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체크를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저기 보시다시피 6월 22일부터 시작해서 7월 29일까지 해서 정확하게 날짜가 확인이 되고 계시죠. 보시다시피 가장 많이 매수를 한 그 주체는 메리츠와 하나 쪽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메리츠와 하나 쪽에서는 딱히 매도 물량이 최근에 없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집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포가 이탈을 했느냐, 가장 많이 물량을 들고 있었던 메리츠 쪽에서 이탈을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려면은 요 매수 상위와 매도 상위에 대해서 같이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상위 5개 증권사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내일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는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게 그들이라고 하면 지금 프로그램은 어쨌든지 간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이탈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체크를 해봐 드릴 만큼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영상 알림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일단 지금 당장에는 너무나도 시장의 하락을 핑계로 낙폭이 과도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자, 앞전에 여러분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었던 적이 4일 연속으로 빠졌었던 적이 분명하게도 있었습니다. 이런 하락을 거의 하루 만에 다 보여주고 있는 구간인데,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 엑시트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부족한 상태의 거래대금이 터졌었다, 하루 만에 터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이 매수까지도 노려갈 수가 있는 낙폭과대의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지 간에 이 저점 잡기 싸움이라고 하면 이 매수를 아무 때나 들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 낙폭이 진정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위치까지 밀렸을 때 최대한 유리한 데에서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지금 너무나도 과도하게 낙폭이 빠져버리면서 1년선이라고 볼 수 있는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밀려있는 구간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 위클리 만기일이면서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 외국인들이 들고 있었던 옵션 물량, 그러니까 풋옵션 쪽에서의 물량을 야금야금 정리하고 있었던 어제 오늘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낙폭 같은 경우에는 진정된다라고 하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있겠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24만원에서 25만원 선에서는 우리가 이 저항을 맞이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이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아직까지 대응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원전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 13,380원 영역에서 급하게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전에 매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보시다시피 11,040원 영역에서 대원전선 매수 대응 안내를 드렸었는데, 자, 여기 7월 20일이라고 하면 바로 이때 당시에 이 60일선에서 지지를 받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드린 이후로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잘라냈었던 대원전선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할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일단 낙폭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매수도 안내를 드릴 수 있을 뿐더러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이전에 있었던 15,000원이라고 하는 이 고점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그들의 매도세가 추가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이 매도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드려볼 바로 이 대원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원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지금 대원전선 평균 단가가 예를 들면 내가 이 18,000원 이 위에 구간에서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8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 5일선 부근 지지를 받는 걸 지켜보면서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단가가 14,000원 구간이면은 14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비중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 들고 있다 아니면은 100% 정도 들고 있다, 나는 그게 아니라 이게 신용 가능한 종목이어서 신용으로 매수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우리 이 평단별로 비중별로 그러면서 거래 유형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원전선 타점 안내를 한번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이 채널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이제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7605-8354번으로 대원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 평균 단가 그러면서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고 거래 유형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대원전선 대응하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현재 지금 이 대원전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보시다시피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지금 로봇 종목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핫하게 올라왔었던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로봇 종목을 한 종목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냐면,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초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의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 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송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 로봇의 케이스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슈링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 하이닉스와 엮여 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 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요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대원전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다른 종목들이 빠지는 것 대비해서도 너무나도 급락이 좀 많이 연출이 됐었고, 어제 영상을 기준으로 이 5일선 부근 우리가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칼같이 잘라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을 분명히도 짚어봐 드렸었죠. 자,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낙폭은 너무나도 지금 과한 상태인데,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잘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하락이 좀 발생이 됐었죠. 자, 그러면서 낙폭 과대가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자, 우리가 일단 낙폭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이터닉스이고, 마찬가지로 대원전선도 아직까지 이 이터닉스가 반등세를 보여주진 못했지만은, 이 마찬가지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하루 이렇게 마이너스 20%씩 빼버리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반발 매수세가 유의되는 구간을 이용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두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15,000원 구간까지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딱 이 구간까지 좀 튀어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이 하락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가격대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12,000원 투반대에서 12,000원 중반대까지, 그러니까 12,500원에서 그 구간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반등 나왔을 때 윗골이 달면서 빠지는 패턴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떨어질 때마다 사실 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전력망 3법에 대한 내용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긴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끌고 갈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에 이 소나기 일단 피해 가시는 게 맞는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이유가, 자, 이때 당시에도 결과적으로는 이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매도로 챙겨가 보시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바로 이날 이 캔들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여기가 광기 구간이다, 그냥 매도로 우리가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결과적으로는 대원전선이 꽤나 많은 낙폭을 주다가 슬금슬금 야금야금 올라왔는데, 여기서의 대응도 놓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기 전까지 좀 이런 횡보 과정을 거쳐가는 구간이 분명하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떨어지면 좀 더 다시 한번 매집해서 올리지라는 관점에서 할 수가 있는데, 자, 엑시트를 한 정황은 아직까지는 포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기다릴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들이 만들어내가는 이 차트의 패턴에서 있어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로 대응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놓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20% 빠진 자리에서 비중을 줄이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이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둘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7605-8354번으로 대원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 그러면서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이 대원전선 지금 대응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어제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딱 어제 캔들만 놓고 봐도 여기까지만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왜 주가가 이 윗단에서 늘어지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윗골이 길게 발생시키면서 시가 부분까지 밀리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일단 그 구간에서는 정리를 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만큼 늘어지면 안 되는 구간이었거든요. 여기는 사실 계속 윗방향으로 쳐줘야 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슈팅도 안 나오고 이 윗단에서 머물면서 박스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불안하게 볼 수 있는 단기적인 추세에서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매도로 좀
대응을 했지만 지금 구간은 매도로 대응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오늘 대원전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 봤는데 앞으로도 이 대원전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 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